자, 반갑습니다. 흐입니다. 작년이었죠. 세계인들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정말 성대하게 준비되고 있을 무렵 국내 육상계에는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아니 한국 육상, 특히 마라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정말 이 정도였다고? 파리올림픽에 한국 태극마크를 들고 출전하는 남자, 여자 선수가 각각 0명이었다고 하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마라톤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그렇지 올림픽이라면 각 나라별로 출전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림픽 마라톤 참가 기준이 최근 20년 동안 매 대회마다 기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한국 마라톤만큼은 계속 뒷걸음질만 치다 보니까 결국엔 한 명도 출전하지 못하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한국인들이 뭐 태생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불리하냐? 절대 아니죠. 정말 가슴 아프고도 감동스러웠던 송기정 선생님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 또 황영조, 이봉주 선생님이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던 마라톤 올림픽의 금메달. 그런데 오늘 주제라는 한국의 마라톤 퇴보 기록들을 보면 100년 전에 그 힘들고 그 못 먹었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2시간 29분의 그 기록보다도 요즘 한국에서 프로 선수로 뛰고 있는 마라톤 선수들의 기록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아마도 국내 육상계랑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놀라실 대목일 텐데, 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죠. 10년 전에 있었던 브라질 리우 올림픽입니다. 뭐 킵초게 선수는 넘사벽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짱 잘하니까 국가대표로 출전했지 않았겠어요? 태극마크를 달고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던 한국 선수들이 2시간 36분, 2시간 42분, 100년 전에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에서 했던 기록이 2시간 29분인데 어떻게 못 먹고 못 준비한 북한 선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을 내고 오히려 일반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던 아마추어 분보다, 또 아마 취미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일본 코미디언 출신보다 기록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보인 게 약 10년 전부터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한국의 마라톤 퇴보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젠 올림픽에서 뛸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니.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정말 잘하는 것들이 많은데 육상, 특히 마라톤은 왜 이럴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모습은 저희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상계의 직속 선배님들, 관계자들 역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정말 분통 터지는 일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육상 중계를 하는 해설위원께서 프로를 지망하는 대학생부 시합을 중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도 대회 나오면 이거보다 빨리 뛴다, 이렇게 일부러 질질 끌고 태업할 거면 이제부터 육상 중계를 아예 안 해야겠다, 그런 강도 높은 작심 발언들까지 화제가 되었었고요. 육상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대회인데 일부러 천천히 뛴다고? 그게 말이 돼? 근데 네티즌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육상계에 선수가 몇 명이 안 되니까 대회마다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우승을 하고 하나씩 커리어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수상 기록을 가지고 실업팀에서 연봉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하고, 또 더 나중엔 레슨을 하거나 교수 자리 실업팀 지원하려는 거다. 와, 이 댓글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대회고, 그런 스포츠맨십에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스포츠 대회일 텐데,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 호의호식하게 존재하는 게 대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흐구야, 육상 불모지 한국에서 대회 하나만 바라보고 죽어라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육상계에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거, 그거 다 뭐 나라나 뭐 회사들에서 지원을 덜 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나름대로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잖아.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직업적으로 운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팀의 숫자들은 한국의 육상 퇴보와는 다르게 쭉쭉 성장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무려 10년 전 기사로 실업팀에 가면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초봉을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개인 스폰서가 포함될 경우에 수억 원대의 연봉을 올리는 선수들도 있다, 그런 기사를 접하고 나니까 국내 육상계가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선 일반인들 사이에서 러닝, 특히 마라톤 대회 참가의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유명한 대회에 참가하려면 1년 반 전에 참가 신청이 모조리 마감이 되고요. 참가비가 10만원, 15만원이 넘는데도 이렇게 마감 딱지가 붙고, 오히려 본업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훈련은 저녁 때나 아니면 주말에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의 있게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라톤 대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운동 선수로서 생활하시는 엘리트 프로 선수들이 먼저 출발하게 되고요. 그 뒤에 조금 있다, 뭐 5분 정도 있다가 저희처럼 일반인 취미로 즐기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뒤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국 마라톤 대회에서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려 5분, 10분은 일찍 출발한 선수들을 추월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짤방의 주인공분은 러닝 유튜버 분이시고, 이렇게 한 손으로 액션캠을 무려 들고 마라톤을 내내 달리시는데 선수들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대회에선 엘리트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1등으로 들어오신 분이 2시간 22분 39초로 들어왔는데, 아마추어 1등으로 들어오신 분이 2시간 24분 1분 40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심지어는 아마추어 분이 전체 2등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모든 엘리트 선수들을 이겨버렸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라톤 대회는 한 가지 굉장히 웃기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엘리트부 상금은 엘리트끼리, 일반 아마추어부 상금은 아마추어들끼리 나눠받기 때문에 아마추어 1등이 엘리트 2등보다 더 일찍 들어왔는데 프로 선수 2등은 1,000만 원을 받고, 와, 일반 인물은 상금 50만 원을 받는 정말 기현상. 이게 뭐냐? 현장에서 마라톤 대회를 직관하시는 분들의 실시간 반응을 한번 찾아보니까 프로 선수분들은 마라톤을 완주하고 다 쓰러져 계시는데 일반 아마추어 선수분들 출신은 서서 인사하고 여유가 있다. 코미디도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마라톤 대회들이 미친 듯이 기록들이 단축되고 있고 세계 신기록들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는 마라톤 대회에서 한 명이 1등으로 들어오고 2시간짜리 마라톤이니까 2분 뒤, 3분 뒤에 2등, 3등 선수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워낙 선수들의 기량들이 출중하고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최후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세계 무대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최근 어떤 대회에선 무려 2시간짜리 마라톤 대회인데 0.03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렸기 때문에, 아니 무슨 100m, 200m 달리기에서나 사용했던 포토 피니시를 사용해서 우승자를 결정했던 일도 있었죠. 심지어는 모든 마라토너들의 꿈의 기록이라고 불렸던 2시간 언더 1시간대의 기록이 정말 얼마 안 있으면 깨질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몇 년 안에 우리가 그런 대기록을 볼 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견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트렌드하고 역행하는 한국의 이런 육상계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그럼 왜 한국의 이런 육상계가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냐? 제 채널에서 종종 드리는 말이 있죠. 어떤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혹은 사람들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봐서 그 사람들을 움직였던 인센티브도 같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국에 아무 걱정 없이 연봉 수천만 원 또는 수억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면서 운동에만 전념을 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그 어느 때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모든 운동선수의 꿈의 무대라는 올림픽에 참가 기준을 맞춘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없다는 거, 인센티브 시스템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마라톤, 육상 선수들은 굳이 해외에서 킵초게나 정말로 잘 뛰는 아프리카, 미국 선수들과 미친듯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 4년 동안 똥고생해갖고 올림픽 나가서 겨우 20등 하는 것보다 그냥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서 내가 속한 실업팀, 지자체, 시, 군 점수 올려주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올림픽 성적이 아니라 전국체전 성적에 따라서 팀이 해체되지 않고 월급, 연봉이 따박따박 나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고생해서 올림픽 나가서 뭐 잘 따냐?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선수들한테 좋은 기구, 적지 않은 월급과 연봉 이런 게 충족되면 더 잘 뛸 것만 같은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죠. 진짜 배고프고 힘들고 절박하던 100년 전에 송기정 선수의 2시간 29분의 기록을 깰 수 있는 한국의 프로 선수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한국의 비단 육상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한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면서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이런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리그는 전 세계에서 배구나 농구 이런 스포츠는 진짜 극소수 미국이나 그런 정도의 나라만 제외하면 한국이 연봉이 제일 높다. 한국에서 프로 선수 하는 게 너무 편하고 개꿀이다. 물론 축구나 야구처럼 해외에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연봉도 수백 배로 줘서 완전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에는 선수들이 적당한 선수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말 인기 스타들이 배출되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스포츠계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뭐 프로 선수로 이렇게 연봉 뭐 2억, 3억, 5억 이렇게 받는데 열심히 해야겠어? 그렇게 생각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 평소에 배구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완벽히 매료될 만한 그런 슈퍼스타, 그런 선수가 잘 나오게 되지 않는 것 같은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이게 20년, 30년 전에는 몰랐어. 어떤 스포츠 선수가 조금 잘 되면 저 선수 이제 지원해 줍시다. 이런 각박한 상황에서도 이만큼 열심히 해서 잘 됐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스포츠 업계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경쟁이야, 일단 산업부터 키워, 지원금 팍팍 줘, 일단은 보호해, 무조건 보호해, 이랬던 산업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산업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마차 열풍 알고 계시죠? 하도 인기여서 별별 마차 상품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또 글로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인기가 급덕상하고 있는 마차. 저 같은 방구석 흑우는 처음 들었을 때 마차가 도대체 뭐야? 생각했지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넣어먹는 이 마차, 한국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재배하는 녹차의 일종인데, 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마차의 붐이 왔으니까 K-팝, K-컨텐츠 높아진 한국 국격의 힘이 뭐 우리도 많이 수출했냐? 안타깝게도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한국은 이 글로벌 트렌드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개꿀을 빨고 있는 건 일본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나 녹차나 거기서 거기일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상품의 차이가 났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레파토리죠. 국내 녹차 산업은 치열한 경쟁이 없다. 한국은 일본 녹차로부터 한국 녹차 산업을 보호하고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본 마차의 상품성은 경쟁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각 산지별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또 대기업도 들어와서 계속 품질과 상품성을 높이고 해서 이런 글로벌 떡상 트렌드가 왔을 때 수출을 쫙쫙 늘릴 수 있었다. 최근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정말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부디 앞으로는 한국에서 정말 키워주고 싶은 산업 또 분야가 있다면 옛날 메타처럼 일단 경쟁 없애주고 보호해주고 돈 투입하고 이런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 마라톤 강국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어릴 때 들어봤던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무상하지 강국은커녕 200개 나라에서 끝에서 손으로 꼽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수준이란 게 진짜 꼭 육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고민해볼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한국 육상 마라톤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하게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